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중년과 노년기를 맞는 이들을 위해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넷째,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마라.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덟째,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아홉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야, 이게 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쩜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지. 그죠? 놀라울 따름인데요. 10월 26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 열었습니다. 10시 15분 박학기의 비타민 들으셨고요.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자, 중년 이번 주 주제를요. 제가 문화를 좀 폭넓게 잡아봤고 어제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죠? 거리의 중년들 목소리입니다. 그때 많이 유행했던 게 가수들 많이 제가 기억나는 거 이선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따라 불렀던 것 같아. 이선희 노래. 그렇죠. 안경도 그때 처음으로 또 사서 껴봤으니까 지금이랑 비슷한데 좀 큰 거 잠자리 안경 있어요. 이선희 거. 그때 많이 한 번씩 따라서 껴본 느낌 생각나네요. 21살 때 지금 이치원과 번진들 같은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 보러 막 거기 맨날 끝나면 가고 그랬어. 갈키빗으로 머리 빗던 DJ 오빠들 가서 이제 그 오빠 보러 가죠. 그리고 그 오빠가 이렇게 LP판 막 돌리면서 빗으로 빗으면서 진짜 TV에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오빠 때문에 리퀘스트 뮤직 막 써갖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그 리퀘스트 뮤직 그 쪽지 넣으면은 거기서 음악이 나와요. 그럼 자기가 넣은 음악 나오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 오빠가 막 하다가 손으로 탁 하면서 윙크 탁 하면 막 자지러지고 늘 그때 생각하면 우리가 젊어지는 것 같죠? 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왜 떡볶이 집에 DJ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DJ는 왜 항상 도끼빗으로 머리를 빗었을까요?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존심 머리라는 게 유행일 때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아시죠? 왜 앞머리를 힘껏 올려서 초강력 스프레이로 딱 고정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던 그 소순머리.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하지만 예전에 또 그게 한창 유행이었었고요. 또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작게 보인다고 얼굴 이 외곽, 테두리 쪽에다 좀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해서 옆에서 보면은 목과 얼굴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새 해리포터 안경 많이 쓴다고 하더니 또 바뀌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문화를, 어떤 노래를, 어떤 가수를, 어떤 패션을
즐기셨습니까?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 열어두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도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 노래도 참 많이들 좋아하셨었는데 좀 오래전 노래이긴 합니다만 회상해 보시죠. 유승범 질투.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저희 프로가 짧지만 1, 2부로 나뉘어 있어요. 이제 2부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 중장년의 멋내기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메모를 좀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월.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노노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에 yes, no 할 때 그 no 하고요. 한자에 늙을 노를 합성해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노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동과 식생활 관리로 젊게 사는 노인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외모도 참 많이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뵈면은 이걸 양보를 잘 이렇게 좀 양보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보다 젊게 사는 노노족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옷차림인데요. 어떻게 옷을 입고 꾸미느냐에 따라서 10년, 심지어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원래 저희가 수요일마다 똑똑 50+ 재테크라는 코너를 방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개념 재테크입니다. 잘 입고 그리고 허튼 돈 안 쓰게 해드립니다. 노노족, 이젠 꽃중년 시대에 멋스러운 중장년 여성 또 남성을 위한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죠. 네. 자, 오늘 출연하신 분은요. 신우식 스타일리스트신데요. 신한대 교수시고 그 케이블 채널 랜민에서도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또 홈쇼핑 등에서도 좋은 정보를 주고 계신데 바로 옆에 계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신우식입니다. 네. 아, 실제로 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아름다우세요. 미인이세요.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칭찬과 아부는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근데 다른 분이 오실 때는 제가 자세나 옷차림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스타일리스트라는 전문가가 딱 옆에 계시니까 제가 긴장이 되네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저희가 긴장되는 존재군요. 조심해야 되겠네. 심사받는 느낌? 자, 오늘 좋은 정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참 멋진 직업이고 갈수록 뜨는 직업이 될 것 같은데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왔고 이제 생산 라인에서 내 집까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배송되잖아요. 네. 그럼 디자인을 보는 안목, 이러이런 색깔을 조합해달라고 한 주문할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없단 말이에요. 좋은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멋진데.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네. 앞으로 더 나은 미래에는 발가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아마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네. 그 유니폼을 만드는 사람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옷이라는 산업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즐기지 않으면 네. 어려운 직업이 또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 꿈이셨어요? 원래 꿈은 지금 익선 씨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래요? 라디오 DJ가 꿈이었었고요. 그러세요? 예, 미술을 공부하다가 네. 의상 쪽으로 같이 가게 돼서 그래서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시군요. 저 목소리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니 반방송 같아요. 아니요,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중장년 스타일 있잖아요. 네. 이게 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의 중장년 스타일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우선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다 보면 해외 촬영이 많아서 저희는 해외를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진짜 여행으로 가면 너무 좋은데 네. 촬영이다 일로 가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마다의 특색이나 또 뭐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예. 사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 실버에 관련된 약간 중장년층을 위한 잡지나 패션, 브랜드 그리고 모델까지도 엄청난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40, 50대 또는 60대들을 위한 그런 레스토랑도 있고 그 문화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우리도 그리로 가게 된다는 점점 얘기네요. 가고 있죠. 점점 가고 있죠. 좋은 산업 아이템. 중장년 스타일, 우리나라 스타일 좀 요약해 주시면. 사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산을 타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중장년층의 취미와 특기는 등산인가 싶을 정도로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아웃도어 사랑이 엄청나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아웃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은 산악국가냐. 산밖에 없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아웃도어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되는 약간의 유행 문화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좀 건강상 또 그런 트렌드들이 있다라는 건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워낙 편하잖아요. 아웃도어 브랜드 전 사실 옷들이.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촬영은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뭐 스타일이나 라인들이 아니어서 한 번 입어보면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제가 안 입어보는 비바람 담아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아, 그래. 오늘 꼭 돌아가서 한번 사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 꾸미기 말도 더듬네. 옷차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의견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체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인정하기 싫어서 옛날로 내가 살 빼서 다시 입을 거야라고 안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일의 변화나 체형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물만 먹어도 찌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러세요? 네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쁜 옷을 입기에 무리가 오는 몸매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옷을 사놓게 되면 1년마다 그 옷을 못 입을 경우도 있어요. 아하. 특히 남성분들은 이 중장년이 저도 이제 47이라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먹다 보면 진짜 배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네네. 스트레스에 또 과식이 오면 살은 안 찔 수가 없는데 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도 사실상 옷 입을 때는 가장 무리가 없다고는 얘기를 하나 그런 분들이 사실상 옷 입을 때 좀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입으면 항상 맞으니까. 근데 살이 찌신 분들은 예쁜 옷을 사놨다가 못 입게 되면 또 짜증이 나서 또 살을 빼게 되거나 또 다른 옷을 사게 되거나. 삶이 다이나믹해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계속 옷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청바지에서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청바지를 즐겨 입고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미디 길이가 짧은 걸 입었을 때 과거에는 허리춤 위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한 10수년 전부터 허리춤 위로 뭐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는 박시하게 이렇게 헐렁하게 입고 가려주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예전에는 약간 뭐 앉았을 때 청바지가 뒤에서 보이면 엉덩이가 살짝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입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옷을 입지를 않지만 네. 요즘 좀 청바지로 봤을 때 트렌드는 약간 좀 와이드 팬츠라 그래서 밑단이 넓어지거나 넓어지고. 저희가 진짜 7, 80년대 입었던 판타롱이라고 하는 옷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약간 밑단을 커팅을 해서 리폼을 해서 입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엄마 거 안 버린 그렇죠. 걸로. 그래서 각 모든 브랜드에서도 그런 청바지가 나오는 것처럼 옷은 사실 계속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청바지를 버리지 마시고 네. 진짜 따님에게 주신다거나 아하. 허리를 잘라서 다른 거와 매치를 해서 리폼을 하셔도 좋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연세 드신 분들의 바지 디자인을 보면 정말 미디가 길거든요. 길죠. 그럼 우리 몸이 미디가 긴 상태로 변한다는 뜻인가요? 약간 체형적으로 엉덩이가 처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나오게 되면 배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처지는 그래서 그 중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원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정도를 크게 입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엉덩이 부분과 앞부분의 부분들을 너무 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를 여성 사이즈 뭐 55, 66, 77 나가잖아요. 네. 똑같은 66이라 하더라도 어르신이 입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셔도. 그래서 외국처럼 66도 어른들을 위한 66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66이 사실상은 좀 나눠져야 한다라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5794님이 예전에는 노 브랜드 옷을 입었는데 40이 넘으니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노 브랜드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스파 브랜드도 저렴한 가격도 다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노 브랜드라고 그랬으면 그냥 시장? 네. 지금도 시장에서 나오는 거 그럼 노 브랜드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장 브랜드 옷들 다 잘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꼭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좋고 네. TV 쇼핑 같은 데서 나오는 질 좋고 저렴한 것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꼭 브랜드가 이제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대로 자신만의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들으려고 모신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는 언저리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요게 엑기스예요. 자, 무엇을 제일 먼저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까? 저는 어딜 가서도 스타일리스트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느냐고. 그렇죠. 근데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건 경험만큼 시간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집에 지금 가시면 안 되죠. 오늘 돌아가셔서 네. 본인의 옷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심란한데. 옷장 정리를 과연 1년에 몇 번을 하시는지. 이사 가실 때 한번 하시는지. 계절마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나마 정말 잘 하시는 거고요. 네.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옷장 정도를 한번 싹 바꿔주셔야 돼요. 2달에 한 번씩이나요? 그러니까 봄, 여름 이렇게 갖지 말고 1월부터 2월, 2월부터 3월, 3,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번 정도의 네. 옷이 손에 잘 닿는 곳으로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시절에 맞는 그러면서 옷을. 네. 옷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보니까 블랙 옷만 100개가 있어. 그런데 블랙 옷도 똑같은 브랜드야. 똑같은 디자인이 20개가 있어. 그렇게 되게 되면 본인은 자기도 모르게 쇼핑을 똑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그게 마음에 네, 한번 입어서 편하면 끌려요. 똑같은 네. 걸 사게 되지만 맞아요. 그거 외적도 보면 다 똑같은 걸 보신단 말이죠. 아, 그래서 맞다. 제일 첫 번째는 옷장 정리. 하고 나서 쇼핑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무슨 컬러가 많은지 어떤 디자인이 많은지 맞다.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연출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옷장에 넣어도 서랍에 넣어둔 옷은 후줄근해져서 네. 사실 입을만한데도 내가 손질 안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맞아요. 왜 이렇게 후줄근하지? 안 입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드라이를 맡겨서 들어오는 세탁물들을 비닐채로 그대로 넣어놓잖아요. 네. 그건 옷을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항상 옷들의 질감들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구나. 나무로 해서 옷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세탁소에 그 하얀색 철사에 네. 되어 있는 비닐로 있다 보니까 옷의 형태도 망가지고 그리고 옷의 색감도 바래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옷장 정리와 옷의 관리를 잘 하시면은 어렸을 적에 돈을 비싸게 주고 산 옷들을 네. 지금도 20, 30년이 지난 후에도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5579님, 저는 40대 중반 남자인데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데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까요? 직업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트, 정장을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밝은 톤을 입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블랙이나 뭐 네이비 쪽을 좀 떠나서 그 샤콜 그레이라고 하는 그레이 톤의 정장으로 해서 약간 체격을 조금 볼륨업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영업 이어서 좀 편하게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니트나 이런 좀 부한 소재보다는 셔츠처럼 몸에 딱 붙고 카라가 있는 그래서 내 목과 이런 부분들의 그 경계선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셔츠나 아우터를 바깥으로 빼지 말고 항상 안으로 넣어서 작지만 그 비율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아하. 그게 오히려 더 비율 좋게 보이기 때문에 키가 작아 보인다라기보다도 좀 비율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입어주시면 중요한 좋아요. 지적이세요, 진짜. 네. 보통 다 이렇게 빼놓고 입으시거든요. 입으세요. 배가 나와도 벨트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넣으셔서 하의 부분, 상의 부분, 목 부분이 딱딱 나눠주셔야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에 시선, 밑에 시선 이게 딱 나눠지거든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 가로서 분할선이 있으면 있을수록 키 작은 사람한테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스트라이프 패턴일 경우가 그렇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성분들도 약간 조금 키가 작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박시한 옷에 레깅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뚱뚱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 카바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글동글동글해 보이니까 더 저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고 차라리 그럴 때는 얇은 끈이라도 벨트 끈이라도 네. 살짝 레깅스 위에 그냥 액센트로 넣어주시면 사실 시선이 한 번 더 멈추기 때문에 비율을 좀 나눠줄 수는 있어요. 비율을 안아주는 게 더 좋은 거군요. 그렇죠. 내 몸을 가리는 것보다. 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체를 보고 신발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가요? 그 시선의 비율을 생각하시고 옷을 입으시면 그렇군요.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결혼식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그 기념 사진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에 그러니까 여름이나 봄에 결혼하실 때는 사진이 환해요. 네, 가을, 겨울에 결혼하시면 하객들이 다 검정이죠. 전부 색감. 다 검정이죠. 9899님. 검은 옷 말고 다양한 색깔 옷을 입고 싶은데도 고르면 다 검은 옷이에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알록달록한 옷 입으면 더 이상한 것 같고 전 얼굴이 하얀 편인데 어떤 색이 좋을지요? 우선 검정색이 좋으시다면 검정색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억지로 막 톤을 바꿔서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으시고 블랙을 활용하되 기본은 블랙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들 예를 들면 지금 가을 겨울이면 이제 블랙 니트를 입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뭐 스카프를 하신다거나 가방을 드신다거나 또는 뭐 양말이나 구두 같은데 전체를 블랙을 쓰지 마시고요. 네. 조금 센 색깔을 쓰세요. 뭐 레드도 쓰시고 어허. 핑크도 쓰시고 예. 오히려 블랙이 컬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네. 컬러랑 패턴을 한번 믹스해 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카프를 원색을 쓰셔도 좋고 흔히 말해서 막 알록달록한 옛날 스카프를 쓰셔도 블랙이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블랙을 버리지 마시고 나머지 소품들을 뭐 가방이나 뭐 스카프나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약간 걸칠 수 있는 베스트 정도의 색깔을 넣어서 블랙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스타일링 내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희 주 청취층이 중장년이세요. 네. 중장년 패션 스타일 중에 제발 이것만은 좀 참아주세요. 저는 첫째는 사실상 아웃도어 룩이었는데, 왜냐면 단점이 그거였었어요. 제가 해외 촬영을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 촬영 가면은, 외국에 여행 가시면 가이드분이 이렇게 깃발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가이드분들 깃발을 안 드신대요. 왜냐면 필요가 다 없죠. 아웃도어를 입고 오기 때문에 네. 어디 가도 금세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갈 때는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는데 네. 아웃도어를 조금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식장에 아웃도어를 입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때와 장소에 맞는 것들을 입어달라고 했을 때 네. 그런 것들만 좀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흔히 말해서 요즘 청바지라고 하는 게 꼭 젊은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네. 그건 저희가 1970년대 포크 시대 때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치는 젊은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청바지를 입는다고 젊어지거나 어려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템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로 본인이 가장 예뻤을 때 네. 그건 뭐냐면 과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앨범을 한번 보세요. 예. 앨범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안 보죠. 안 보죠. 마음이 슬퍼요. 요즘은 근데 그 슬픈 와중에 또 뭐가 건져지냐면 네. 유행 코드 같은 게 내가 가장 예뻤었던 리즈 시절에 네네. 그런 스타일들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꼭 그럴 때는 앨범을 한번 보시고 그런 스타일을 갖춰와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때 옷들을 다시 입어도 그게 촌스럽거나 유행이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선하다. 네. 오히려 더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웃도어에 관해서는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지 하나 샀을 때 한 두세 톤의 색깔이 들어가요. 네. 그 바지 하나 사면 괜찮아요. 블랙에 약간 그레이드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상의를 살 때 또 한 두세 가지 색깔 들어가요. 네네. 그거 하나만 보면 괜찮아요. 모자도 두세 개. 이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깔이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색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한 톤으로다가 한두 톤으로다가 입으시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블랙을 좋아하셨던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따라서 블랙도 다 똑같이 안 보이거든요. 네, 하긴요. 네. 맞습니다. 4066님이 저는 186cm 키에 100kg입니다. 운동선수 출신이라 덩치가 커서 항상 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올겨울 코디는 어떤 게 좋을까요? 참고로 살이 잘 안 빠지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186에 100 정도면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완전 뭐 돼지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건장하신 체격이에요.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186이면 뭐 저희가 늘 꿈꾸는 키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 꿈의 첫 키죠. 번째는 네. 부러워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외형적인 거 채워지는 스타일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이 워낙 멋있는 거를 좀 인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또 이분도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분들이 오히려 수트를 잘못 입으면 약간 이렇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수트보다는 약간 좀 더 캐주얼 쪽을 즐겁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자켓 같은 거 이렇게
입으셔야 된다면 콤비룩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청바지와 뭐 요즘 가을이니까 헤링본이라고 하는 가을 겨울에만 많이 입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해서 입어주시면 상당히 몸이 헤링본이 뭐예요? 그 뭐라 그럴까 체크 같은 아이템인데. 체크. 네, 체크 아이템 중에 약간 모 소재로. 알 것 같아요. 영국 시사들이 입는 영국 거. 쪽에서 많이 나와요.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났어요. 알겠습니다. 그 직업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셔서 느꼈는데 직업에 따라 좀 옷도 좀 달라지죠? 그렇죠. 딱 보면 아세요? 저는 근데 어떤 직업이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회사원이다. 네. 그리고 약간 전문직이다. 또는 아티스트다. 이런 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주 보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요약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자신의 체형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하셨고 옷장 정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짚어주셔야 될 것. 옷장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블랙 옷에 입으셨던 것 중에 이렇게 예를 들면 블랙이 많고 또 톤이 많다고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옷을 한번 입어보시면 되는데. 미리? 네. 아니면 뭐 그날 입으시고 네네. 그거 사진으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요즘은 뭐 워낙 셀프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기 홍보 시대고 예. 뭐 SNS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찍어서 아이들에게 나 오늘 이렇게 입었다라고 전송하셔도 좋으니까 네. 하루 입은 옷을 자료로 남기시고요. 아까 블랙이 있었던 7개 하나를 선택하시고 네. 그 외에 다른 컬러를 하나씩 색깔을 하나 선택하셔서 선택해서 찍고 다음 날은 패턴을 하나 선택하셔서 찍고 네. 그 다음 날은 디테일을 하나 선택해서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옷장 정리를 한 옷을 하나를 선택을 하신 후 거기에 그게 만약에 니트다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팬츠 네. 또 스커트 요거를 하나하나씩 연출을 해서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옷은 입어보고 자기만 거울에서만 보기 때문에 네. 몰라요. 또 다시 시행착오가 생기죠. 옷은 사실상 제 만족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보는 아이템이에요. 하루 종일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보네요. 내가 봐주는 옷이에요. 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 혹시 지금 요약을 해주실 건 빨리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옷장 정리 한번 하시고 가장 많은 컬러가 무엇이고 어떤 디자인이 많은가를 선택하신 후에 하나하나씩 매주 일주일의 스타일링을 만들어서 미리 해보는 것? 자료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것들을 뭐 자녀분이나 누구에게 이거 예뻐, 이거 예뻐라고 하면 그 아이템을 위주로 해서 색상을 한번 넣어주시고 소품을 같이 넣어주시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옷 막 버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옷을 안 버리는 그건 편인데 정말 잘하시는 방법 같아요. 다시 리폼하는 것도 좀 번거롭긴 한데 어쨌든 옛날 옷을 아끼고 간직하고 계신 분들께 좀 좋은 그렇죠. 주세요. 사실상 옷은 하나하나의 추억과 사랑이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만났을 때 옷, 첫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옷, 두 번째 뭐 아이가 나왔을 때 옷, 뭐든지 그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네. 사실상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정말나 추억이 많은 맞아요. 옷들이니까 네. 함부로 막 찢어지고 망가지지 않은 이상은 버리시는 것보다는 간직하셔서 리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네. 옷을 조금 더 잘 관리를 하셔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패션 업계에서 싫어하시겠는데. 그래도 평생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도 또 한 번 기회가 있겠죠. 우리 스타일리스트 신우식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입니다. 오늘 저희 문자 주제로 여러분이 누리시던 문화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각 분야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8991님이
1990년 고3 시절에 아버지께서 안 입으시던 일자 청바지 아랫단을 키에 맞춰 싹둑 자른 후 바짓단을 대바늘로 한 줄 한 줄 풀어 너풀거리는 청바지를 만들어 입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 감각이 있으신데요. 7253님, 한참 유행하던 전영록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를 부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고등학교 시절 형이 입던 청자켓을 모르게 입고 나가 롤라장에서 놀고 와서 형한테 엄마 무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고 5222님 소방차가 최고 인기 있었던 시절에는 승마바지 색깔별로 있었죠. 그때 소풍 사진 보면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8529님 얼룩덜룩 청자켓과 청바지 유행 시절 털 달린 청자켓까지 모두 다 얼룩덜룩 스노우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 촌스러워도 다시 보니 이뻐 보여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8991님, 5222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별할 시간이 됐어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평일 오전 10시 10분에 옵니다. 오늘 끝곡이죠. 싸이의 나팔바지 들려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익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